3조 원, 신약 하나 만드는 데 드는 평균 비용입니다. 시간은 10년, 성공률은 10%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2024년 노벨상 시상식. 전 세계 과학계를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이 인류 최고의 상을 평생 연구한 과학자가 아니라 누가 휩쓸었는지 아세요? 바로 구글의 인공지능 개발자들이었습니다. 노벨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제 과학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빅테크의 AI가 주도한다고 선언해버린 거죠.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노벨상을 받으면서 남긴 이 말이 지금 월가 투자자들을 미치게 만들고 있어요. 10년 걸릴 신약 개발, AI는 단 몇 주 만에 끝낸다. 생물학은 더 이상 실험과학이 아니다. 데이터 공학이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도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가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생물학을 전공할 것이다. 생물학은 이제 만드는 공학이 되기 때문이다. 잠깐 이상하지 않으세요? 반도체 황제가 AI 칩의 신이 왜 갑자기 생물학 얘기를 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엔비디아 10배 올랐다고 테슬라 놓쳤다고 아쉬워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냉정하게 들어보세요. 그건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진짜 무서운 건 지금 본 게임이 시작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스마트 머니들은 아주 조용히 하지만 천문학적인 돈을 이 시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차트를 냉정하게 보세요. 지금 AI 관련주들, 반도체나 전력주, 이미 허리, 어깨, 어떤 건 머리 꼭대기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 섹터는 달라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나 이제 막 신발끈 묶고 있는 발목 구간의 기회들이 널려 있습니다. 반도체는 기껏해야 계산을 빨리 하는 기계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생명 그 자체를 설계하고 찍어내는 신의 영역이에요. 에이, 너무 나간 거 아니냐고요? 증거를 대볼게요. 지난 50년간 제약업계를 지배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업계 용어로 이룸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반도체의 무어의 법칙을 거꾸로 뒤집은 거죠. 무어의 법칙은 뭡니까? 18개월마다 성능은 2배, 가격은 절반. 그런데 바이오는 정반대예요. 5년마다 신약 개발 비용이 2배씩 증가했습니다. 이건 경제학의 기본을 완전히 거스르는 현상이에요. 기술이 발전하면 효율이 올라가야 정상인데 바이오는 갈수록 더 비싸지고 더 어려워진 거죠. 왜 그럴까요? 신약 하나를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수억 개의 후보 물질 중에서 효과 있는 거 하나 찾는 겁니다. 도서관에서 책 하나씩 꺼내보듯이요. 그것도 눈 가리고 더듬더듬 찾는 거예요. 시간은 10년, 비용은 3조 원, 성공 확률은 10% 미만. 이건 산업이 아닙니다. 그냥 확률 낮은 카지노죠. 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바이오 투자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어요? 임상 3상에서 실패했다. 하루 아침에 하한가. 3조 원 태웠는데 약은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다. 이게 바이오였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AI가 개입하는 순간 이 시장이 도박에서 철저히 계산된 공학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폴드. 이게 뭘 했는지 아세요? 단백질이 어떤 모양으로 접힐지 예측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몸속 모든 질병은 단백질과 연결돼 있어요. 암도, 치매도, 당뇨도 전부 단백질이 잘못 접히거나 잘못 작동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단백질 구조를 밝히는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알파폴드는 이걸 몇 시간 만에 풉니다. 노벨위원회가 AI 개발자한테 화학상을 준 이유예요. 이건 예측이 아니에요. 이미 증명된 팩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길 겁니다. 구글이나 엔비디아가 왜 굳이 남의 영역인 바이오에 기웃거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대한 돈 냄새를 맡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간파했어요. 생물학도 결국 코딩이네. 우리 AI로 풀면 금방 풀이겠는데. 하지만 기술만 있다고 시장이 열릴까요? 아니죠.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바로 이때 고객님인 빅파마들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특허 절벽이에요. 화이자, 머크, 로슈.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돈을 벌어다 주던 효자, 상품들의 특허가 2026년부터 줄줄이 만료됩니다. 매출의 20%에서 많게는 60%까지 증발할 위기예요.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030년까지 17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0조 원 규모의 매출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기존 방식대로 16년 걸려서 약을 만들면 회사가 망해요. 이 절박한 순간에 빅테크가 손을 내민 거예요. 우리가 10년 걸릴 실험,
AI로 몇 달 만에 끝내줄게. 이게 바로 지금 젠슨, 황과 구글이 바이오 제약사들과 미친 듯이 손을 잡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투자의 관점을 완전히 비틀어야 해요. 우리는 어떤 신약이 대박날까를 맞히는 복권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신약을 개발하든 그 개발 방식을 도박에서 철저히 계산된 공학으로 바꿔주는 무기상, 즉 생명을 만드는 파운드리를 찾는 거예요. TSMC가 반도체 파운드리라면 이 기업들은 바이오 파운드리입니다. 반도체 설계는 엔비디아가 하고 생산은 TSMC가 하잖아요? 똑같아요. AI가 신약을 설계하면 생산은 바이오 파운드리가 하는 겁니다. 그럼 질문 하나 던질게요. 누가 이 게임의 승자가 될까요? 아무나 이기는 게 아닙니다. 딱 3가지 조건을 통과한 기업만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생명의 파운드리가 될 자격을 얻어요. 복잡한 의학 용어 다 필요 없어요. 딱 3가지 질문만 기억하세요. 이 3가지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기업이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여러분의 관심 종목에 넣으세요. 첫 번째 질문, 당신은 도서관을 뒤지는 독자인가? 아니면 세상에 없던 책을 쓰는 작가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지금까지의 신약 개발은 스크리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거대한 도서관에 가서 암세포 죽이는 책 있나요? 하고 독자처럼 하나하나 꺼내보는 거예요. 책이 수억 권인데 언제 다 봐요? 그래서 오래 걸린 거죠. 하지만 AI 시대의 바이오는 생성입니다. 도서관을 뒤지는 게 아니라 AI한테 명령하는 거죠. 기존에 없던 책이라도 좋아. 암세포 껍질만 녹이는 단백질 구조를 지금 바로 써내. 챗GPT가 없던 소설을 쓰듯이 AI가 세상에 없던 치료제 설계도를 창조하는 겁니다. 이 질문의 정답, 첫 번째 기업은 바로 리커전입니다. 왜 엔비디아가 이 적자 기업에 5천만 달러를 꽂아주고 파트너로 삼았을까요? 단순히 알고리즘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리커전은 미국 유타주에 축구장만한 로봇 실험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선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매주 220만 번의 생물학 실험을 수행해요. AI가 설계하고 로봇이 실험하고 그 데이터가 다시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무한 루프. 이게 경쟁자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올 수 없는 해자예요.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AI가 똑똑해지고 똑똑해질수록 더 많은 제약사가 몰려들고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는 선순환이죠. 두 번째 질문, 그 소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할 데이터가 있는가? 챗GPT가 거짓말하는 거 봤죠? 바이오 AI도 할루시네이션을 일으킬 수 있어요. 컴퓨터 속 가상 공간에서는 완벽한 약이었는데 실제 사람 몸에 넣었더니 독극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막으려면 반드시 실제 환자 데이터라는 정답지. 그리고 그걸 바로 실험해볼 로봇 실험실이 필요해요. 이 검증 시스템이 없으면 그 AI는 사기꾼이에요. 이 질문의 정답, 두 번째 기업은 템퍼스 AI입니다. 여기는 바이오의 구글이라고 불려요. 리커전이 책을 쓰는 작가라면 템퍼스는 그 소설이 팩트인지 검증하고 출판을 허락하는 편집장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냥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병원에서 찍는 CT, MRI, 유전자 정보, 개인정보법 때문에 아무나 손도 못 대는 그 민감한 의료 기록을 얘네가 사실상 독점이나 다름없는 대체 불가능한 해자로 만들었어요.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이 엔비디아 주식 팔고 여기에 투자한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AI 시대의 석유는 데이터고 남들은 접근조차 못하는 데이터를 템퍼스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경제학에서 말하는 희소성의 완벽한 사례예요. 세 번째 질문, 전 세계 제약사의 주문을 혼자서 다 받아낼 압도적 생산 기지가 있는가? 여기가 한국 투자자들에게 가장 가슴 뛰는 구간입니다. 이 인사이트를 이해하려면 공정이 곧 제품이다라는 말을 뼛속에 새겨야 해요. 옛날 아스피린 같은 알약은 라면 끓이듯 레시피만 알면 어디서든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돈이 되는 바이오 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해야 합니다. 온도가 0.1도만 틀려도 공기에 먼지 한 톨만 들어가도 수천억 원짜리 의약품이 전량 폐기돼요. 그래서 빅파마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야, 이거 공장 짓는 데만 조 단위가 들고 품질 잡기도 너무 어렵다. 그냥 반도체처럼 잘하는 놈한테 맡기자. 그래서 탄생한 게 바이오 파운드리예요. AI가 설계한 신약을 현실로 불러내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유일한 현실의 관문. 이 관문을 지키는 자가 모든 돈을 빨아들일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의 정답.
전 세계 바이오 생산 능력 글로벌 1등은 놀랍게도 한국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반도체 파운드리는 대만의 TSMC가 1등이지만 바이오 파운드리에서 생산 능력은 삼성이 압도적 1위예요. 도대체 그 격차가 어느 정도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제5공장까지 합쳐서 총 784킬의 생산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물량 기준 세계 최대 규모예요. 지구상에서 약을 가장 많이, 가장 빠르게 찍어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경쟁자였던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는 미국의 생물보안법으로 팔다리가 잘렸습니다. 2024년 매출만 3조 원이 넘는 거대 기업이었는데 미국 시장 진입이 막혀버린 거죠. 지금 삼성바이오송도 5공장은 완공도 안 됐는데 빅파마들이 물량 달라고 수조 원의 선계약을 맺고 있어요. 리커전이 설계를 하든 템퍼스가 검증을 하든 결국 삼성의 공장을 거치지 않으면 약은 세상에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알짜 기업 하나 더 줄게요. 바로 ST팜입니다. 요즘 뜨는 RNA 치료제 원료를 만드는 곳인데 중국이 퇴출당하면서 전 세계에서 이걸 제대로 만드는 곳이 딱 3군데 남았어요. 아시아에선 ST팜이 유일합니다. 이런 걸 희소성이라고 부르고 주식시장은 희소성에 높은 점수를 줘요. 케인즈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제한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 풀매수하고 싶죠? 워워, 진정하세요. 우리는 유비가 아니에요. 한호 속에 가려진 리스크를 냉정하게 봐야 내 돈을 지킵니다. 첫째, 임상 실패의 공포. 아무리 AI라도 신은 아니에요. 리커전이 진행 중인 임상이 엎어지면 주가는 반토막, 아니 그 이상 날 수 있어요. 리커전이나 템퍼스는 아직 적자 기업입니다.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죠. 그래서 절대 몰빵하면 안 돼요. 삼성바이오 같은 튼튼한 방패랑 섞어서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야 합니다. 둘째, 지루함과의 싸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AI가 설계를 3주 만에 끝내도 사람 몸에 하는 임상은 여전히 3년이 걸립니다. 이 종목들은 오늘 사서 내일 부자 되는 코인이 아니에요. 임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가는 아무 이유 없이 오르내리며 여러분을 지루하게 괴롭힐 겁니다. 나는 앞으로 10년 판이 뒤집히는 골든타임을 꼭 보고야 말겠다. 이런 엉덩이 무거운 자금이 아니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세요. 셋째, 금리의 무게. 바이오는 대표적인 성장주예요. 금리에 아주 민감합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지만 만약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서 금리가 오른다. 가장 먼저 박살나는 게 이 섹터예요. 매크로 환경을 항상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건 투자의 기본이에요. 정리해볼게요. 반도체에 무어의 법칙이 있다면 바이오엔 이제 AI의 법칙이 생길 겁니다. 도박이었던 신약 개발이 확률 높은 공학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설계는 리커전이 하고 검증은 템퍼스의 데이터로 하고 생산은 삼성바이오가 찍어낸다. 이 완벽한 삼각편대가 완성됐어요. 오늘 내가 준 이 지도는 무작정 누르는 매수 버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리서치 필터예요. 지금 검색창 켜서 내가 말한 이 기업들을 여러분만의 관심 종목 리스트에 넣어두고 흐름을 지켜보세요. 임상 데이터가 하나라도 터지는 순간, 수주 소식이 터지는 순간, 그때가 여러분의 타이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조금씩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날 뿐이죠. 1990년대 인터넷 혁명 때, 2000년대 스마트폰 혁명 때 남들보다 반박자 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이 부자가 됐어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AI는 이미 왔고 이제 생명공학과 결합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예고편이었어요. 진짜 본 게임은 지금 시작됩니다. 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위기를 읽어내는 사람들은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리고 다음에 같이 그려보고 싶은 이슈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던져주세요.